네,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 중심력 문제에서 그 중력에 의한 어트랙티브 포텐셜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 어트랙티브 포텐셜만 있는 게 아니라 리펄시브 포텐셜이 있죠. 그 리펄시브 포텐셜의 그 대표적인 그 예가 이제 바로 러더퍼드 산란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motion in an inverse square repulsive force, 이 경우에 대표적인 게 러더퍼드 실험이죠. 러더퍼드 스캐터링. 이 러더퍼드는 우리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원자 핵을 발견했냐면은, 지금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러더퍼드 산란, 러더퍼드는 원래는 뉴질랜드에서 그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축구 선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물리를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축구는 이제 미식 축구 선수. 그래서 미식 축구를 하다가 물리를 하기 위해서 그 영국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발견한 톰슨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톰슨 밑에 있으면서 그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다음에 원자 모형을 만들죠. 그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푸딩 모형, 그 한국말로 이제 백설기 모형. 여기에서 이 원자 플러스 입자 안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는 모양이 지금 원자 모형이다라고 이제 톰슨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원자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요 원자를 측정할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원자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이제 러더퍼드가 이제 하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큰 방 안에 이렇게 사진 건판을 쭉 두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금박, 이제 골드 포일을 이렇게 이제 타겟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 우라늄 같은 원자 이렇게 여기 핵물질을 놓고, 여기서 핵물질을 놓으면 핵물질에서 레디에이션이 나오게 되죠. 그 레디에이션이 지금 여기에 이제 구멍이 살짝 이제 뚫어져 있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알파 파티클들이 나오죠. 알파 파티클은 헬륨 2+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두 개 있는 원자 핵을 우리가 알파 파티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파티클, 이러한 그 실험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산란 실험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자가 발견되면서 이제 전자산란 실험을 해서 나온 게 라우의 패턴이고요. 라우의 회전 실험. 그리고 라우의 회전 실험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이제 브레이그 디프렉션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산란 실험이 그 당시에도 유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파티클을 산란을 시켜봤더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알파 파티클도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디플렉션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리플렉션이 되거나 심지어 리플렉션이 되거나 그러면서 산란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러더퍼드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 산란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느냐면은 요 산란 단면적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렇게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원자 크기를 알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러더퍼드의,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알파 파티클 실험을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모델을 이제 세울 적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차지 Q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스몰 Q를 갖고 있는 파티클들이 이제 입사를 하는 거죠. 입사를 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파라볼릭한 궤적을 그리면서 얘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는데, 이때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쿨롱 포스를 받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R 제곱분의 QQ라고 하는 CGS 단위로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쿨롱 폴스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센트럴 포스에서의 그 오비탈 모션의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렇게 써져 있었죠. d제곱 u d 세타 제곱 플러스 u는 마이너스 ml 제곱 u 제곱분의 f 이걸로 주어졌잖아요. 여기서 f는 이제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이가 q u 제곱으로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ml 제곱분의 qq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이거의 솔루션은 하모닉 오실레이션 솔루션이죠. 그래서 u 세타는 a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마이너스 ml 제곱분의 qq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 오버 r이니까 r은 1 오버 a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마이너스 ml 제곱분의 qq.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a ml 제곱 오버 qq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분의 ml 제곱 오버 qq 이렇게 돼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이퍼볼릭 모션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이퍼볼릭 오빗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이퍼볼릭 오빗을 이제 하게 되고 실제로 하이퍼볼릭 오빗인 이유를 에너지적으로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얘가 이제 r분의 qq 생각을 하면은 얘가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이펙티브 포텐셜에 의해서 에너지가 플러스라고 하면 이제 하이퍼볼릭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하이퍼볼릭한 모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스캐터링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캐피탈 Q를 갖고 있는 이 전하 Q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스몰 q의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입사를 합니다. 지금 요 라인을 따라서 이제 입사를 쭉 하는데 입사를 할 때 지금 얘가 가장 이제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R 미니멈 지점을 이제 거쳐 가지고 이것이 이제 멀리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스캐터링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스캐터링이 돼서 여기 스캐터링 앵글 세타 S 스캐터링 앵글이고요. 그래서 이 차지가 이제 쭉 오다가 이쪽에서 이제 포텐셜 영향을 받아서 휘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멀리 가는 이렇게 하이퍼볼릭 모양을 이제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R 미니멈이고요. 요 입사각 여기가 이제 입사각 세타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도 세타 제로라는 걸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이 차지 Q가 스몰 Q 입사하는 이 차지가 이 캐피탈 Q에 미치는 영향 범위 포텐셜이 미치는 영향 범위 포텐셜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임팩트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B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게 바로 임팩트 파라미터. 임팩트 파라미터는 요 스캐터링이 일어날 적에 스캐터링 포텐셜이 작용하고 있는 그 범위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임팩트 파라미터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를 이제 그 세 가지 그 경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니셜 스테이트. 이니셜리 이 차지 Q가 어디 있냐면은 그 세타 이퀄 제로, 세타 이퀄 제로고, 그 다음에 R이 이제 무한대 지점에 얘가 있는 거죠. R이 무한대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아까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 오비탈 이퀘이션은 지금 요게 지금 R인데, R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 분모가 0이라는 얘기죠. 예, 분모가 0이라는 얘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 QQ분의 AML 제곱 코사인, 그리고 세타가 제로죠.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은 이제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그냥 세타 제로, 얘가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게 바로 ML 제곱분의 이제 QQ의 그 시퀀트 세타 제로, 이제 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 A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서 실제 이 오비탈 모션의 이 방정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요, 요 R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얘가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얘가 이제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그리고 ML 제곱 오버 QQ, 얘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방향으로 지금 아주 멀리 있다가 이제 쭉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두 번째는 지금 요 R 미니멈, 가장 가까운 요 지점이 바로 요 R 미니멈이잖아요. 요 R 미니멈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요 R 미니멈은 요 R이 지금 요 R이 세타의 함수기 때문에 R을 세타로 미분한 다음에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R 미니멈 포인트를 이제 찾으려면 우리가 dr d 세타, 그럼 dr d 세타를 하게 되면은 그 원래의 식에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QQ분의 AML 제곱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이거의 제곱 분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니셜이 아주 멀리 있을 때인 그런, 아주 멀리 있을 때, 충분히 멀리 있을 때의 그런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요거를 미분해야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지금 요거를 미분하면은 이제 분모의 제곱분의 지금 QQ분의 ML 제곱 이제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를 이제 분모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QQ분의 AML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얘가 이제 0이죠. 그래서 여기 0이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세타가 세타 제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타가 세타 제로일 때 R이 미니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 R 미니멈 지점을 이제 찾아보면요, 여기 세타가 세타 제로, 요거를 복사해서 얘가 지금 R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세타 이퀄 세타 제로인 경우에는 지금 R이 미니멈이 이제 되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QQ분의 AML 제곱분의 ML 제곱 오버 QQ, 얘가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이제 미니멈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경우인데,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아주 멀리 가는 경우죠. 지금 얘가 아주 멀리 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R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R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적이 잎사귀 세타 제로면 이쪽에 그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스캐터링 돼 있는 여기도 세타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타가 이제 2 세타 제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세타가 2 세타 제로가 되면은 여기 R이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세타가 2 세타 제로, 그러면은 이 코사인
그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죠. 이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되고, 이제 그때 얘가 무한대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무한대의 조건은, 무한대의 조건으로 나왔던 거가 바로 요게 지금 그 무한대, R 이퀄 무한대가 되는 그 조건으로 되는데, 단지 세타 이퀄 2세타 제로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2세타 제로가 되면은 지금 위에 아래 위에가 이제 1이기 때문에 그 캔슬돼서 1이라서 이제 분모가 0이 돼서 이것도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타 이퀄 세타 제로인 경우, 여기가 세타 제로가 돼가지고 이 각도가 2세타 제로가 되면은 R이 무한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코사인 세타 제로가 돼가지고 얘가 이제 무한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위에 그림을 보면은 2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S, 얘가 파이죠. 그래서 2세타 제로 플러스 세타 S가 이제 파이가 되는데, 우리는 뭐를 측정을 하는가 하면 세타 제로는 몰라요. 우리 측정은 세타 S를 측정을 하는 거죠. 스캐터링 앵글. 그래서 세타 S 스캐터링 앵글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리펄시브 폴스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이퀘이션, 그 에너지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R이 다시 써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Q제곱 분의 2EML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 분의 ML제곱 오버 QQ. 이제 에너지 형태로 쓰면은 지금 이 이퀘이션 오브 모빗이 지금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세타가 0이거나 아니면 세타 제로거나, 그리고 이제 R이 무한대거나,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세타가 세타가 이제 세타가 0이다. 이제 세타가 0이라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타가 0이고 R이 이제 무한대인 경우, 그러면은 지금 이 분모가 또 0이 되는 상황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Q제곱 분의 2E ML제곱 코사인 세타 제로, 얘가 이제 분모가 0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스퀘어 루트 1 플러스 Q제곱 분의 2E ML제곱의 코사인 세타 제로는 1. 그래서 양변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양변을 제곱을 해서 넘기면 얘는 1 플러스 Q제곱 분의 Q제곱 2E ML제곱은 얘가 이제 시컨트 제곱 세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죠.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1로 옮기면 얘가 이제 탄젠트 제곱 세타 제로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탄젠트 세타 제로가 뭐냐? 이거는 스퀘어 루트 2EM분의 QQ분의 L 이렇게 되는데, 세타 제로가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로부터 세타 제로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S, 이거는 탄젠트, 이거는 이제 코탄젠트 2분의 세타 S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탄젠트 세타 S는 뭐랑 이제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제 요거랑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거. 네, 그래서 지금 뭐를 이제 알아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코탄젠트, 이제 지금 얘가 이제 코탄젠트 2분의 세타 S, 우리가 코탄젠트 세타 S를 측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를 측정을 하는 건데, 얘가 지금 이제 스퀘어 루트 2EM의 QQ분의 L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여기 가운동량을 지금 알아야 되죠. 가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원래 R 크로스 V인데 R 크로스 V인데 얘는 BV0가 되죠. 이 B가 뭐냐면 바로 그 임팩트 파라미터. 얘가 얼마만큼 떨어진 R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임팩트 파라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고 V0만큼의 속도로 들어오니까 BV0가 이제 그 가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는 지금 포텐셜이 없죠. 아주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2분의 1 mv0의 제곱, 이제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대로 넣어보면은 얘가 이제 QQ분의 L이 이제 BV0가 되는 거고 2EM은 이제 V0가 되죠. V0가 나와서 이제 그 V0의 제곱이 됩니다. 네, 다르게 이제 말하면은 이게 M이죠. M. 예, 다르게 말하면은 얘가 이제 QQ분의 2BE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싱글 파티클 문제예요. 얘가 싱글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스캐터링 얘고 주어진 임팩트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임팩트 파라미터가 바로 이 원자 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요 임팩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얘가 2,2분의 QQ에다가 코탄젠트 2분의 세타 S로 주어지더라.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캐터링 앵글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고 스캐터링 앵글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주어진 에너지죠. 여기 그 지금 인시던트 파티클의 에너지, 그 다음에 QQ는 이제 그 차지니까 알려져 있는 값이고, 그래서 임팩트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싱글 파티클 문제고, 지금 이제 우리는 입자 빔을 쓰는 거죠. 이 파티클 빔을 이제 그 쏘는 거기 때문에 그 싱글 파티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입자 빔. 네, 그래서 이걸로 입자 빔의 문제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입자 빔의 문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정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differential cross section이거든요. 정의를 하기를 이제 differential scattering cross section, 이걸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 어떤 인시던트 파티클의 숫자를 n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그 스캐터링 앵글의 일정한 그 스캐터링 앵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스캐터링들 쪽에 그 임팩트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이제 그 dB만큼, 여기 이제 dB만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솔리드 앵글에도 보면은 스캐터링 앵글이 세타 S인데 실제로 빔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세타 S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뭔가 그 솔리드 앵글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그 솔리드 앵글에 해당되는 그 파티클의 프랙션, 우리가 이제 dn이라고 합시다. 이건 뭐에 비례를 하냐면은 지금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시그마를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당구공 생각하시면 돼요. 당구공 생각을 하면 이제 정면 충돌이 있고 약간 비스듬하게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충돌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스캐터링하는 그 정도가 달라지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 개의 입자로만 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한 개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 저기 아까 위에 같이 되는데, 지금 얘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다가 그 솔리드 앵글을 곱하고 그거에 대한 파티클 덴시티를 이제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fraction of number of incident particle scattered through an angle 세타 S하고 이제 세타 S 플러스 D 세타 S, 요거 사이에 스캐터링 돼 있는 그
솔리드 앵글. 여기에서 이제 스캐터링,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세타 S로 스캐터링이 되잖아요. 세타 S로 스캐터링 되는데 거기에서의 그 이러한 그 스캐터링 돼 있는 거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여기 된 그 솔리드 앵글 d 오메가 여기 솔리드 앵글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n이 이제 토탈 넘버 오브 파티클. 그다음에 n은 그 요 스몰 n은 뭐냐면은 얘가 그 스캐터링 센터. 넘버 오브 스캐터링 센터. 그러니까 싱글 파티클 단공 하나를 두고 충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골드 입자, 이제 골드 포일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골드 포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파티클들이 거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거의 숫자는 이제 n이고 스몰 n이고 요 그 캐피탈 n은 인시던트 파티클. 이거는 이제 인시던트 파티클. 넘버 오브 인시던트 파티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D에는 이제 D 오메가의 솔리드 앵글로 스캐터링 돼 있는 파티클의 숫자죠. 그러면 이게 D 오메가는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얘가 이제 2파이 요 R이 여기가 이제 사인 세타 S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앵글의 그 간격이 D 세타 S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DN이라고 하는 거는 n에다가 n의 시그마 에다가 이제 2파이 사인 세타 s d 세타 s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지금 n는 그대로 같고요. 얘가 2파이 b db랑 똑같다는 거예요. 2파이 b db는 뭐냐면 위에서 이제 그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2파이b가 지금 요거잖아요. 여기선 db 여기 면적 여기의 부피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의 부피가 이제 2파이b 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스캐터링 돼 있는 거가 이제 스캐터링 앵글로 그러니까 스캐터링 넘버 오브 스캐터링으로 그 인시던트 파티클이 들어왔을 적에 스캐터링 돼 있는 파티클들은 이제 이렇게 또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얘가 그 사인 세타 s 분의 b에 db 오버 d 세타 s 이제 요걸로 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코탄젠트 2분의 세타 s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걸 가지고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dbds를 해보면 요 b를 그 dbd 세타 s 라고 해보면 얘가 b를 요 위에가 이제 보면은 얘가 그 2e qq b 얘가 이제 그 코탄젠트 2분의 세타 s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db d 세타 s 하면은 절대값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코탄젠트 2분의 세타 s를 미분하는 거라서 2분의 1에 코시컨트 제곱 2분의 세타 s가 되죠. 저 위에 있는 식, 요 식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요, dbd 세타라든지 하면은 그 일단은 1 오버 사인 세타 s 그 다음에 b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qq 오버 2e 코탄젠트 2분의 세타 s 그 다음에 dbds가 2e 분의 qq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s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사인 세타 s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 세타 s를
여기는 사인 2분의 세타 s로 되기 때문에 2분의 세타 s로 이제 하려면 2의 사인 2분의 세타 s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 s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2분의 QQ는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곱, 여기 2 돼서 4, 사인이 3개가 있죠. 사인 세제곱 2분의 세타 s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 s 이것분의 위에는 코탄젠트니까 사인 2분의 세타 s 분의 코사인 2분의 세타 s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캔슬을 시키면 얘는 4, 4, 16 2제곱분의 q제곱 그 다음에 1 사인 4승 2분의 세타 s, 바로 요게 이제 그 러더퍼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 임팩트 파라미터, 이 원자 사이즈를 알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알파 파티클 빔이 나오는데 그 알파 파티클의 빔이 한 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이 빔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5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에르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세타 S가 이제 90도 일 때 임팩트 파라미터는 얼마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요 알파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요 Q가 그 2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Q가 79입니다. 그럼 임팩트 파라미터는 지금 QQ 오버 2E에 코탄젠트 2분의 세타 S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79 곱하기 2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5 메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위에 5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뭐 2제곱은 이제 그 여기 2는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ESU 그 CGS 유닛으로요. 그리고 이제 코탄젠트 90도가 된다 그래서 그 스캐터링 앵글이 90도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45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얘가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센티미터. 그래서 거의 뭐 그 오더 오브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론 디프렉션 같은 경우는 그 라우에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했기 때문에 그 일렉트론 디프렉션을 해보면 이 그 크기가 임팩트 파라미터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가 되거든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1옹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ew 옹스트롱 정도가 되는 그런 그 전자 산란을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알파 입자 산란을 했더니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 가지고 10의 4승 정도의, 그러니까 10,000배 정도의 이제 크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따져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입자를 가지고 쐈더니 임팩트 파라미터가 거의 한 10의 마이너스 14승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팩트 파라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전자의 임팩트 파라미터는 전자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데 그 전자 임팩트 파라미터는 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굉장히 길다. 그래서 이게 한 10의 4승배 차이가 오더러브 10의 4승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전자의 최외각은 그 만약에 우리가 운동장 야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원자 핵은 뭐 투수, 예, 그쪽에 있는 그 볼링공 정도,
이 투수가 위치해 있는 곳에 있는 볼링공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 원자 구조가 옛날에 처음에 그 생각했던 그 톰슨이 생각했던 그 원자 모델, 그러니까 이 푸딩 모형, 이 푸딩 모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임팩트 파라미터가 절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 플러스 임팩트 파라미터와 마이너스 임팩트 파라미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10,00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플러스 원자 핵이 그 중심부에 아주 로컬하게 몰려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러더퍼드 산란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이 그 막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양자역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런 클래시컬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또는 세미 클래시컬한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임팩트 파라미터도 알아내고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을 계산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원자의 크기를 이제 알아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